한국 불교의 지도자들이 제주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순례하고 한국 불교의 중흥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단협 대표단은 제주 순례 마지막 날 항일운동 발상지인 무오 법정사와 일제강점기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평화와 상생의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발걸음이 최종 목적지인 봉은사를 향해 수도권에서 전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례길 곳곳에서 든든한 공양 한 끼를 책임진 사찰과 신도들의 정성과 노력이 순례단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순례단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불교계는 물론 각계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원로의원 상월 보선대종사와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이 순례 현장에서 만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역배우로 활동하다 관리자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고 양소라, 양소정 씨 자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가 열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외침이 우리 사회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남북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는 파주 DMZ 일대를 둘러보며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의 지도자들이 제주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순례하고 한국 불교의 중흥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종단협 대표단은 제주 순례 마지막 날 항일운동 발상지인 무오 법정사와 일제강점기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평화와 상생의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스님들이 100여 년 전 불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법정사 무장 항일 운동의 성지를 찾았습니다. 참가 사부대중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스님들과 애국지사들에게 삼배와 함께 꽃과 향을 올렸습니다. 원행 스님은 제주 불교 역사 속에 법정사 항일운동이 분기점이 된 사건이지만 이른바 사교 집단이 일으킨 보청교의 난 등으로 왜곡 축소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법정사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합쳐서 그런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려야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법정사 항일운동은 보청교의 난으로 불리면서 오랜 역사 속에 왜곡되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판결문이 발견되면서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1차 성역화 사업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구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법정사 유족회 등은 불교계가 법정사 항일운동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하에서 가장 불교에서 중요하고 큰 항일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관음사에 적응하는 아주 멋진 그런 절을 지어서 법정사 항일운동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여기가 옛날 법정사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발굴 작업을 할 수 있게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 옛날의 법정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을 크게 품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스님들은 지난 2008년 평화통일의 발언을 세우며 제11차 한중일 불교 오후 교류 대회를 개최했던 제주 관음사 통일대불 앞에서 평화와 상생의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또 스님들은 관음사 창건의 시발점인 해월굴과 관음사 전투로 불렸던 4.3 당시 유적과 일제강점기 유적 등을 둘러보며 제주 불교의 역사를 짚어보고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국난극복과 불교 중흥을 염원하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발걸음이 최종 목적지인 봉은사를 향해 수도권에서 전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30km씩 매일 강행군을 펼치는 데는 적당한 영양분의 공급과 함께 충분한 휴식이 중요한데요. 순례길 곳곳에서 든든한 공양 한 끼를 책임진 사찰과 신도들의 정성과 노력이 빛났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비순례 16일째, 순례단의 여정이 수도권에 접어듦에 따라 최종 목적지인 서울 봉은사까지는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순례단이 지나는 길에서 만난 시민과 불자들은 이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양평을 거쳐서 마무리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부처님의 자비와 또 지혜가 늘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간구하는 여러분들을 순례길 정말 감사하고, 순례 중 찾아온 공양 시간은 그야말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누군지 모를 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음식의 소중함도 깨닫습니다. 꿀맛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걷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맛있네요. 정성껏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로 공양하듯이 깨끗이 다 비우려고 하고, 아예 많으면은 하나 갖고 둘이나 넣어서 먹고. 험난한 일정을 앞두고는 예상치 못한 특별식이 기운을 북돋기도 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좀 줄이려고 아마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짜장면 공양을 낸 것 같습니다. 공양이 순례단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사찰과 신도들이 1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데 들이는 정성과 노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식단 선정부터 포장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영양에 주로 이제 많이 신경 쓰고 또 도시락이 또 청결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예.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을 향한 자비순례단의 발걸음이 사부대 중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불교계는 물론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 등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로의원 상월 보선대종사와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이 순례 현장에서 만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도보 순례를 시작한 지 15세 만에 경기도 여주에 첫 발을 내디딘 상월선언 자비순례단. 순례단의 베이스 캠프에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해남 대흥사 조실인 상월 보선 대종사가 방문했습니다. 막 도보 순례를 끝내 순례 여장을 풀지도 못한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은 보선 스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40안거 이상을 지낸 보선 스님과 무문관, 위례 상월선언 천막 안거 등의 혹독한 고행을 이어가고 있는 자승 스님. 천막 아래에서 궁극의 진리를 찾아가는 두 수행자들의 대화가 펼쳐집니다. 우리 혜주 스님 국가민족을 이렇게 모습을 내 생에 가을 정취를 이렇게 맛보긴 처음입니다. 정진해가는 느낌이라 화두가 여야하게 들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보선 스님과 자승 스님의 이번 만남은 한때 조계종 총무원장 자리를 놓고 마주했던 인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컸습니다. 얼어붙은 지금의 남북 관계도 어느새 찾아와 무르익은 가을처럼 쉽사리 풀어질 수 있을까? 두 스님은 국난 극복과 평화의 의지를 담은 순례단의 발걸음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거기만 못 왔다 갔다 해요? 갔다 갔다 하면 되지. 신께서까지 가야 되는데. 멀리 땅끝 해남에서 방문한 원로위원 상월 보선 대종사의 마음은 따뜻한 찻잔과 함께 자승 스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걷는데 힘 안 드십니까? 한 4일째 힘들더라고. 지금은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아프면 그냥 소염제 먹으면 자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고.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최종 목적지인 서울 강남 봉은사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나흘. 한국 불교 중흥의 염원을 향한
목마른 순례단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만행결사 자비순례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짚어본 세미나 현장이 BBS 불교방송을 통해 불자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BBS 불교방송은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경북지역 순례가 진행된 지난 15일 문경 STX 리조트에서 열린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세미나를 TV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송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과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 해명스님, 동국대 황순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행동하는 한국불교의 의미와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밝힌 내용들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TV 특집 상월결사 시대적 의미와 과제는 내일 오전 9시와 모레인 25일 저녁 6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단역배우로 활동하다 관리자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고 양소라 양소정 씨 자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가 열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외침이 우리 사회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방송사 앞 광장.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이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재단이 차려졌습니다. 스님들의 춤사위가 그동안 외롭고 서러웠을 영가들을 위로합니다. 따뜻한 법문은 영가들의 마지막 발걸음을 극락으로 인도합니다. 영가들께서 이 생에서의 괴롭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불성의 하얀 피 속에 모두 녹여버리시고 아미타불의 세계로 가셔서 왕생하기를 바람드립니다. 어머니는 11년 만에 사랑하는 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딸들의 엄마였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건강까지 사랑할 겁니다. 이번 천도제는 국가무형문화재 50호 영산제 이수자 동환 스님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 그리고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2004년 단역 배우였던 양소라 씨는 관리자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다가 2009년 8월 세상을 등졌습니다. 언니에게 단역 배우 활동을 권유했던 동생 소정 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불과 엿새 만에 언니를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두 딸을 억울하게 보내야만 했던 자매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한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고인들이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지금도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딸들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내 딸들을 다 죽인 가해자를 싹 다 갈아치우셔야 합니다. 살인자들을요. 방송계 PD들은 이제 그만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어 주십시오.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 왕생을 발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천도제. 다시는 이 같은 성폭력 갑질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를 향한 외침이 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경남 통영불교계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영시 불교사학연합회 스님들과 통영불교거사림회 등 10여 명의 불자들은 산양읍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15곳에 대해 예방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방역하는데 불자들하고 단합이 돼서 하니까 저 역시 좀 부끄럽지만 같이 하니까 참 좋고 요 좀 통영 지역의 활성화를 그나마 좀 잡을 수 있으니까 스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동참해서 니나 할 것 없이 손수 다 방역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통영불교계는 지난달 20일 장애인 시설 사랑이 모이는 샘에서 첫 방역 봉사를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지역 내 방역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가 위치한 네팔 현지의 문화와
국내 단체 구호 활동 등을 담은 대담 프로그램이 내일 방송됩니다. 나마스테 코리아 하도겸 대표는 내일 방송되는 BBS 경제 토크 아름다운 사람들에 출연해 네팔 현지에서 펼쳐온 교육과 의료 봉사, 마을 개선 등의 활동에 대해 소개합니다. 네팔 이야기를 담은 BBS 경제 토크는 내일 오후 6시 20분부터 7시까지 BBS 라디오와 앱을 통해 방송됩니다.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남북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는 파주 DMZ 일대를 둘러보며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천태종 산하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마련한 프로그램 현장,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북으로 가는 기찻길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한번 다 써주세요. 고구려 시대 유적지인 연천 호루고루성에서 특별한 통일 골든벨이 펼쳐졌습니다. 천태종 산하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주최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파주 DMZ 탐방 프로그램 현장. 잔디밭에 나란히 앉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문제를 듣고 차분히 답을 써내려갑니다.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평화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통일 기반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일 관련 행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분단된 아픔을 좀 체험을 하고 더불어서 미래에 우리 남과 북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공동체 의식도 함양을 하고. 올해 역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오랜만에 교실 밖을 벗어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거나 그랬던 역사를 직접 보고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공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꼭 통일이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와 함께 평화 통일의 염원이 담겨 있는 파주 임진각 탐방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망배단과 망향의 노래비를 둘러보며 실향민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포로 만여 명이 귀환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의 다리를 다시 한번 건너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발언했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임진각에 모인 청소년들은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곳을 둘러보며 남북 화합과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천태종이 27주기를 맞은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의 열반을 추모하며 종지종통 수호와 종단 발전, 코로나19 소멸 등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충대종사 제27주기 열반 달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종단 발전을 이룩한 대충대종사의 대업을 기리며 3대 지표와 주경야선 등 종지종통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열반 달해법회에 참석한 류한우 단양군수는 대종사님의 은덕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남북 갈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가 스승님들과 신교도들의 서원 정진으로 30대 집행부의 여러 종책 사업들을 원만 회항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성정사는 어제 진기 74년 추기 스승강공 예참불사에서 총인원 성역화불사 회항과 10개 시민당의 수행환경 개선 등을 열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제3세대 역할론을 강조하며 미래를 이을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자 했다는 소감도 전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신행 생활의 핵심 성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불교회화 탕카를 파나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은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파나로 보는 티베트 탕카 예술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특별전은
중국 사천성 장족자치구 덕격 인경원의 대형 불합판화 150여 점을 선별해 3개월간 한 달에 50점씩을 교체해서 선보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희랑대사의 모습을 조각한 합천해인사 건칠 희랑대사 좌상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합천해인사 건칠 희랑대사 좌상을 국보로 지정하고 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과 가야문화권 출토 목걸이 3건 등을 각각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신라 때 창건된 경주 황용동 황용사 절터에서 금동귀면과 금동사자상 등 희귀한 금동제 유물 20여 점이 쏟아져 나왔다고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황용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의 화려한 금속 공예 기술과 건축 기술이 집약된 유적으로 확인돼 황용사지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 정비, 복원 등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경주 지역 대표 불교문화 유적이 탄생할 걸로 보입니다. 2020년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가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 속 환경예술을 테마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경남 하동군 정량면 지리산 아트팜 일원에서 열립니다. 생명, 다시 자연을 주제로 열리는 환경예술제에선 특별 초대 작가로 참여했던 작가들이 대형 작품 이미지, 영상 작품과 영상 토론으로 기후위기 시대 환경예술의 역할을 모색하는 리마인드 전시회를 엽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불교계 최대 치욕적 사건인 12.7 범란 4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추념식과 전시회, 천도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40년 전의 비극과 아픔, 역사의 과오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발언해 봅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